자, 기업의 인재상을 보면 대기업들의 이렇게 쭉 보면요,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붉은색으로 표기한 창의성이에요. 거의 빠지지 않고 거의 뭐 7, 80% 이상의 대기업들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창의적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Nope. 예, 저는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100에 한 명도 없어요. 100에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대기업의 CEO하고 면접관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서요,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인재를 선별할 수 있을지 강의해달라는 겁니다. 저는 창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강의 안 줄 거잖아요. 그래서, 예, 한번 해볼게요. 하고, 바로 창의력 관련한 책을 10권 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재에 있는 창의력 관련한 책을 5권 보고요, 15권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창의적인 사람인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창의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중에 이 버드의 창의적 유형이 있는데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10권 중에서, 15권 중에서 이 이야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이 창의적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8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언급하면서 저는 그런 창의적 유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례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하십시오. 저는 창의적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말하는 태도 자체를 완전히 바꾸십시오. 첫 번째로 모방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방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소리 모방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연기 모방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디자인도 모방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디자인 회사에 사장님은요, 자기는 어렸을 때, 자기 상사나 사장이 디자인 자기 걸 창의적으로 해오면, 항상, 이거 어디서 보고 한 거냐고 물어볼 때, 자기가 스스로 한 거라고 하면 엄청 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싫었다는 겁니다. 남 거 모방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말도 안 됐는데, 남께 어떤 대생이나 구상을 바탕으로 내 창의를 만들어 오는 게 구도가 기본적으로 좀 안정적이더라는 겁니다. 그게 어렸을 땐 너무 싫었는데 적당한 모방들이 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이해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모방을 해서 그대로 해서 남의 저작권을 위반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너무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남을 가지고 내 걸 만들어내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설계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진짜. 이런 모방을 잘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몽상가입니다. 난 꿈이 있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네. 이름은 기억은 안 나는데 라이트 형제가 있고 몬드레이터인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도 비행기를 하려고 해서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었고 기업에서 엄청난 자금 지원을 받았었고 엄청난 인력풀이 다 있었지만 결국은 실패했거든요. 이 몽상가한테 지게 된 거죠. 이 몽상가에게. 이 몽상가가 미래를 바꾸거든요. 그래서 이 몽상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계획형입니다. 계획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계획을 아주 촘촘하게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년이다 보니까 계획을 진짜 잘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이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계획만 잘 만들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정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더파이어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회의를 할 때 준비를 안 해와요. 그런데 진짜 남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너무너무 잘 더하거나 빼거나 붙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제 마더파이어. 이런 사람들이 좀 얄미울 수가 있어요. 준비를 하나도 안 했는데 남의 아이디어를 다 가져가는 친구예요.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창의성이에요. 성입니다. 물론 공을 자기가 다 가져가면 안 되겠죠. 처음에 아이디어를 낸 사람하고 같이 이제 공을 가져가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조합형.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융합형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아이디어를 결합해서 만들어내는 유형입니다. 여섯 번째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송구하는 유형입니다. 실천형입니다. 난 한 놈만 패.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난 한 길로만 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한 우물만 계속해서 파는. 야, 요즘 시대에 뭘 그렇게 그것만 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근데 이런 사람들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우둔할 정도로 하나만 패는데요. 실천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것도 창의성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뭐 이것저것 재거든요. 이게 좋고 저게 좋고 막 견주다 보니까 실제로는 나쁜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몇 가지는 좋아도 나쁜 선택 하나가 좋았던 선택을 모두 다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다음 7번째가 비판형입니다. 어디 가더라도 사회나 조직이나 상품이나 주변 사람들이나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쁜 거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날카롭게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창의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맥락을 전체를 꿰뚫어 보는 힘이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에 이제 한몰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부정주의에 이제 한몰이 빠져버립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어떤 조직에 들어가면 저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도 이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새롭게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면서 조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조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게 들어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하고 이제는 이제 형식적인 관계만 해야 돼요. 깊이 있게 관계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거기에 아이고 이 조직은 절대 안 되는 조직이구나 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성장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조직의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여러분 상사와 여러분 직무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사나 경영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저도 그런 칭찬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민망할 정도로 받습니다. 나이가 어린데도 제가 임원이 되어서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군대 있을 때도 막 상사들이 있는데 제가 직급이 낮은데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엄청나게 얻어맞거든요. 이 새끼 막 이러면서 욕을 엄청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여러분이 배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여러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혁신형인데 진짜 혁신형은요 사랑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연봉도 뭐 무제한으로 받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만에 한 명이나 10만 명에 한 명꼴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나아간다라고만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내가 혁신적인 사람이 아니어도 물론 여러분이 아주 혁신적인 사람이라면 더더욱더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나아가는 게 좋을 거겠죠. 이렇게 해서 8가지 중에서 분명히 여러분은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또는 세 가지가 결합이 될 겁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를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야, 강의를 제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고 시간적인 좀 여유를 가지고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내용이 너무 많네요. 생각보다 다 하지도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어쨌든 질의응답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요거 화면 캡처 꼭 해두십시오.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미래 인재가 갖춰야 될 인재. 지금은 디자인이 모두 생명이에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여러분 건축물이나 어떤 모든 것들이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뭐 백화점이나 상품이나 패션이나 디자인이 안 되어 있으면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이 눈이 띄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기술을 압도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 스토리예요. 올해 트렌드 중에 하나가 내러티브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회사, 이 상품, 이 기업, 이 인물,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서사적인 이런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국가도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은 바뀌었지만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누구죠? 아미들한테 나중에 혼나겠는데 BTS 있잖아요. BTS 같은 경우에도 모든 노래의 스토리들을 이렇게 서사적으로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서사를 또 뭐 유튜브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마찬가지로 마블 같은 경우에도 세계관이 있잖아요. 마블 유니버스 같은 식으로 스토리들이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화롭게 해나가고 공감해 나가는 능력들, 그 다음 나와 뿐만 아니라 조직과 공감을 하고 허브 켈러 같은 사우스 웨스트 코리아 회장은 아시겠지만 뭐 카우보이 복장이라든지 뭐 너무나 직원들 채용하는 첫 번째 그 요소 중에 하나가 유머잖아요. 그 직원들과의 어떤 공감하는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려고 하는 부분, 그리고 소비자들하고도 공감해 나가려고 하는 재밌는 멘트들 많이 하잖아요. 항공기 내릴 때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가진 물건들 다 가지고 내리시되 뭐 혹시나 지갑이나 이런 것들은 꼭 불필요하다 싶으면 돈 같은 것들은 현금으로 도와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대신 배우자와 아이는 꼭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막 언급하잖아요. 꼭 담배가 피우시고 싶은 분들은 저 비행기 양날개에 가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보시면서 담배를 피우시면 되겠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멘트를 재밌게 하잖아요. 뭐 기내식에 음식은 안 나와도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청중들하고 공감하는 이런 능력들을 되게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놀이를 잘하는 사람. 실제로 놀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 4일제 시대가 오면 뭐 엄청나게 힘들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못 놀면 이제는 놀 줄 모르면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저희 아드님도 이 대학생이거든요. 우리 마나님이 저렇게 노는 놈이 어떻게 국립대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반수하고도 다시 또 들어가고 이러는데 어떻게 저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다들 놀기 때문에 괜찮다. 그리고 잘 놀기 때문에 괜찮다. 왜냐면 앞으로 진짜 노는 게 중요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괜스레 쓸데없는 말들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자기 때가 되면 날개를 펼칠 때가 오기 때문에 진짜 잘 노는 게 중요한 시대예요. 진짜 주변 사람들하고 놀이 재밌게 하는 것들이 앞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놀이를 잘하는 것들을 기업도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야. 실제로.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기업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